인격권이 재산권보다 더 중요하거나 최소한 재산권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인격권이 재산권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거는 이제 경제적 성장만이 아니라 다른 다원적 가치, 사회적 가치, 환경적 가치, 이제 그것도 못지않게 중요하다라는 선언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선 국회와 국민들을 어떻게 하면 설득할 것인지, 이 중요한 이슈에 대해서 관심을 환기시키고 이 조항이 꼭 민법에 있어야 되겠구나 하는 느낌을 가지게 해줄 수 있을지가 중요합니다. 법학을 하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그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우리 법 질서의 최고 이념이라는 것을 잘 배워왔습니다. 특히 시민들의 생활의 가장 기본이 되는 법률이라고 할 수 있는 민법의 경우에도 인격권에 관한 이슈가 굉장히 많은데, 부끄럽게도 지금 민법에는 인격권에 대한 일반 조항이 없습니다. 왜 이 중요한 이슈를 가지고 국회와 국민을 설득하지 못할까? 도대체 인격권이라고 하는 게 우리 사회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그런 점들에 대해서 좀 많은 좋은 의견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인격권은 지금 오스트리아나 스위스 뭐 이런 나라도 다 지금 인정을 받아들인 채로 있고, 독일도 50년대부터 이제 넣으려고 했던 조문입니다. 우리 민법에도 지금 입법화는 안 됐지만 판례상으로도 계속 이제 이야기가 되어 왔었던 거거든요. 모든 일반 국민들이 딱 법안을 볼 때 나한테 이런 권리가 있구나, 법전을 볼 때 알 수 있도록 그런 원칙을 선언하는 도구가 필요하고, 사실은 그 법전을 보는 것만으로도 그런 권리가 있는 것을 누구나 다 알 수 있게 한다는 게 사실 그 법치주의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도문을 마련하는 것은 굉장히 필요하고 당연히 입법전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또 동시에 어떤 원칙이 들어올 때 그것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규율할 것이냐, 그 범위는 좀 지혜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인격권에 대한 조항을 신설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찬성 의견과 반대 의견이 있었습니다. 찬성 의견이 압도적 다수였습니다. 반대 의견은 주로 실무가들에 의해서 제기되었습니다. 어떤 경향이 있냐면, 아니 사건 가져오면 법원에서 다 해결해 줄 텐데 왜 굳이 법을 만드느냐, 이런 마인드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뭐 그 말이 틀린 건 아닙니다. 하지만 판례를 알지 못하는 국민들의 입장에서, 또는 국가 전체 체계 입장에서 볼 때 우리 기본법이라고 하는 민법에 인격권이라고 하는 조항이 들어가는 것은 일단 상징적이고 선언적인 의미도 있고, 이걸 근거로 해서 조금 더 자신 있고 당당하게 인격권을 주장할 수 있는 실제적인 효과도 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정말 상징적인 거라고 한다면 인격권도 그렇고 이 자유로운 의사일조차 법률상 형성한다가 저는 눈에 확 들어와서, 그러면은 정말 선언적으로는 우리 민법이 사적단체 원칙, 지금은 뭐 100점조 해가지고 선량한 총석 어긋나지 않으면 한다, 이렇게 간접적으로 해석하는 걸로 이해가 되는데, 민법의 기본 이념을 우리가 알려준다, 그 추상적으로 같이 선언해서 알려주는 것은 생각해볼 만한 게 아닌가, 그런 정도 생각이 들어요. 민법 3조가 뭐냐면,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라고 하는 조항입니다.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는 조항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인 동안은 권리와 의무가 주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이고, 인격권이 재산권보다 더 중요하거나 최소한 재산권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인격권이 재산권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거는 이제 경제적 성장만이 아니라 다른 다원적 가치, 사회적 가치, 환경적 가치, 이제 그것도 못지않게 중요하다라는 선언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저는 우리 사회가 굉장히 중요한 방향으로 턴하고 있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인격권에 대한 얘기가. 제가 오늘 여기 온 건 아무래도 국제인권법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어야 될 텐데, 그러면 비슷한 조문이 뭐가 있나 보면 결국은 자유공화국규약 17조의 프라이버시권이 되는데, 그 프라이버시권은 국내 헌법에서 말하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와 맞지 않고 그걸 넘어서는 거라서 결국은 인격권이 조금 포함되지 않을까. 보통 국제인권법에서 17조를 얘기를 할 때는 정체성, 완전성, 사생활의 비밀, 자기 결정권, 그리고 타인과의 관계 형성, 이런 식으로 나눠서 살펴보는데, 먼저 정체성에서는 오늘 말씀드렸던 성명 이런 것들 보호된다는 그 개인 통보 사건들이 꽤 됩니다. 성명과 관련해서. 이거 다 공법적인 내용이라서 민법에서 어떻게 연결이 될지 모르지만 그래도 이런 논의가 있었다 정도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인격에 대해서 이만큼 사회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전에는 인격에 대해서 판단하기 위해서는 누군가한테 가서 물어야 됐다라는 건 거죠. 중재자가 필요했고 판단하는 사람이 필요했는데, 이제는 우리가 사회적으로 이렇게 합의를 만들었고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이야 라고 선언했다는 데에서 되게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 같고, 좀 근본적인 가치라고 하면은 그다음 개인의 자유와 그다음에 사회 전반 또는 공동체를 뭐 어떤 시각에서 봐야 되는가, 이런 관점에서 사실 좀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또 그런 점을 얘기할 수 있었던 게 이렇게 모여가지고 같이 법안 만드는 과정에 참여하는 의미가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이미 민법학자들과 법률가들도 법무부 민법개정위원회에서 2차례나 인격권에 대한 조항을 넣기 위해 시도했습니다. 2004년에도 그랬고요. 2014년에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국회의 관심을 끌지 못했고 국민들의 관심을 끌지 못했습니다. 우선 국회와 국민들을 어떻게 하면 설득할 것인지, 이 중요한 이슈에 대해서 관심을 환기시키고 이 조항이 꼭 민법에 있어야 되겠구나 하는 느낌을 가지게 해줄 수 있을지가 중요합니다. 사실 누구에게 당한 모욕은 정말 잊기 힘들어요. 이게 굉장히 일상 곳곳에 다 침투가 되어 있어요. 모두가 모두한테 갑질을 하고 있는 거죠.